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파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. 영상을 한번 볼게요. 곤약을 가지고 막 때려봤어요, 숟가락으로. 그랬더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뭔가가 막 움직이죠. 자, 이 현상은 이거랑 같아요. 줄을 잡고 이렇게 흔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똑같죠. 그쵸? 이러한 현상을 파동이라고 부르거든요. 근데 파동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? 파동이란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의미를 해요. 지금 그림 다시 보면 이렇게 진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. 이런 파동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이런 줄로 된 악기들, 이렇게 손가락으로 또는 도구로 이렇게 줄을 튕기면 그 진동이 줄을 타고 전달이 돼요. 그렇죠?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잖아요. 근데 이 줄이 줄 안에서만 진동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줄 주변에 있는 공기마저도 진동을 시킵니다. 한번 봅시다. 왼쪽에 있는 요 회색 막대기가 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줄이 막 움직이면 주변에 있는 공기가 영향을 받아서 움직입니다. 그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뭔가 가는 것처럼 보이죠. 그렇죠? 이게 바로 소리의 전달이에요. 요 까만 점들은 공기 입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. 진동은 전달이 되는데요. 이 진동을 전달시켜주는 이런 매질들은 진동을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진동만 해요.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. 여기서 매질은 파동의 매개물을 얘기를 하고요. 이 장면에서는 예를 들면 곤약, 밧줄, 공기, 기타줄 같은 것들이죠. 물론 모든 물질이 가능합니다. 근데 여기서 주위로 퍼져나가는 게 과연 뭐냐? 바로 그것은 에너지입니다.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. 이런 것들을 파동이라고 하고요. 이 파동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하거든요. 그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쳐서 다시 나한테 들리죠. 반사돼서 돌아옵니다.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런 공연장도 만들 수 있죠. 옛날에는 마이크랑 스피커 이런 거 없었잖아요. 그렇죠?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공연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. 이게 바로 파동의 한 특징이에요. 반사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. 이 반사 말고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. 소리가 낮에는 위로 가는 성질이 있고요. 밤에는 아래로 가는 성질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밤에는 더 잘 들리잖아요. 그렇죠? 이런 것들도 이 파동의 하나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. 뭐 굴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. 이것도 나중에 차차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코너를 아직 돌지 않았는데 소리가 미리 들려오죠. 그렇죠? 이 현상은 이런 거랑 비슷해요. 이게 물결파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좁은 통로로 딱 들어왔을 때 그 통로에서부터 다시 또 다른 파동이 또 시작이 되면서 쭉 퍼져요. 이런 현상을 회절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있죠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이즈 캔슬링. 이 노이즈 캔슬링은 이 파동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하나의 사례인데요. 이렇게 반사, 굴절, 회절, 간섭 이러한 파동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번 단원을 아주 잘했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렇죠?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.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파동의 기초 지식들, 뭐 용어라든지 뭐 구조 이런 것들을 이번 영상에서 배우는 데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동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죠. 파동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. 파동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. 에너지 이동 방향과 그리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하냐 또는 나란하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. 수직할 때는 횡파 그리고 나란할 때는 종파라고 부르는데 이 수직한 횡파의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물결파, 전자기파 그리고 S파 등이 있습니다. 물결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종이배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. 그리고 물결파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어요. 이때 헷갈릴 만한 게 있습니다. 이 물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이 물은요, 이 종이배와 같이 위아래로만 진동을 하고 있어요. 이 종이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이동 방향과 매질, 여기서 말하는 매질은 물이겠죠. 물 입자, 이 두 방향이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물결파를 횡파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 다음 전자기파도 한번 볼까요? 전자기파는 좀 특이해요. 전자기파는요, 전기장과 자기장, 이 두 알파벳을 표시한 게 전기장과 자기장인데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가 서로를 매질 삼아서 진동을 하고 있어요. 이 얘기는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전달되니까요. 이 전자기파가 뭐냐면 빛이거든요. 빛. 근데 왜 전자기파라고 부르냐면 이 빛이라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볼 수 없는 빛이 있잖아요.
이 두 가지를 다 합친 것을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예요. 어쨌든 전자기파의 이 에너지의 진행 방향을 보면 이 방향이죠. 그리고 진동 방향을 보면 에너지 이동 방향과 수직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빛, 그러니까 전자기파는 횡파에 분류를 한다는 것도 또 알 수가 있겠죠. 자, 그 다음 종파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종파의 예시에는 소리, 초음파, 피파 등이 있어요. 소리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봤죠.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진동하지만 이 매질은 이렇게 제자리에서 좌우로 진동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에너지 이동 방향과 이 공기 입자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소리는 종파에 속합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다 보면 밀집한 곳이 있고 듬성듬성 있는 부분이 있어요. 밀한 부분을 밀, 그리고 이 듬성듬성 있는 부분을 소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파동, 이러한 종파를 다른 말로 소밀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자, 그 다음 예시, 초음파가 있는데 초음파는 소리랑 똑같아요. 초음파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음파를 이제 초월한 거잖아요. 그렇죠? 우리가 듣는 소리의 그 진동수가 있는데요. 그 진동수의 한계점을 넘어서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. 대신에 방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박쥐나 돌고래는 들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한 소리를 초음파라고 합니다. 뭐 원리는 소리랑 똑같기 때문에 뭐 자세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설명하지 않은 그 S파, P파, 이거는 지진파인데요. 이 지진파에는 두 가지 파가 있어요. 왜 두 가지 파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지구가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느 한 지점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번 해볼게요. 그림상 뭐 북미, 미국의 어느 한 지점인가 보네요. 물론 지진은 굉장히 복잡하게 사방팔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처럼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는 건 그냥 하나의 예시로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만 이렇게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번 해봅시다. 이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느 곳으로는 P파가 전달이 되고 어느 곳으로는 S파가 전달이 돼요. 이 하얀색 화살표가 진동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는 종파가 전달이 됩니다. 이때 전달되는 이 종파 이름을 P파라고 부르고요. 그리고 진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전달되는 그런 파동, 횡파를 S파라고 부릅니다. 물론 지진은 막무가내로 여기저기로 막 진동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P파, S파가 다 도달을 해요. 그런데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니까 그 점은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왜 P파인지 S파인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. 왜 P파, S파라는 단어가 붙었냐면 이 P파, S파는 지진이 일어나면 여기저기서 다 관측이 되거든요. 근데 P파가 S파에 비해서 조금 더 빨라요. P파가 제일 빨리 들어오고 그 다음 S파가 들어옵니다. 그래서 S파가 두 번째로 들어오기 때문에 S파의 이름이 세컨더리예요. 그래서 S를 붙여서 S파가 된 거죠. 그럼 P파의 P는 뭐냐? 제일 처음, 최초의라는 그런 뜻을 가진 프라이머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.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 이번에는 파동에 관련된 용어들을 파동의 구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지금 횡파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. 마치 산 골짜기 같죠? 그렇기 때문에 나온 용어들이 있거든요. 이 횡파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정상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. 바로 마루라고 부릅니다. 정상마루라고 하죠.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 골짜기의 골이라고 하죠. 두 가지 용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. 그다음 진폭이 어디냐? 진폭은 이 부분이거든요. 파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. 뭐 이 부분은 뭐 여러분이 뭐 어렵지 않게 뭐 그렇구나 하고선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헷갈릴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. 바로 이거예요. 진폭을 이거랑만 헷갈려요. 이 마루랑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. 네, 헷갈리지 마시고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. 이 부분이 진폭이 아니고요. 진폭은 요거예요. 이 파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요. 이 부분은 나누기 2를 해야지만 진폭이 나오겠죠. 어쨌든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은 진폭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. 그 다음 파장이 뭐냐? 파장은 이 마루부터 마루, 중심부터 중심, 이 골부터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부릅니다. 이 파장의 기호는 람다라고 쓰고요. 이 사람 인자를 이게 좌우 대칭했을 때의 모습과 닮았죠. 그렇죠? 파장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거리를 의미를 해요. 이 얘기를 굳이 따로 왜 하냐면요. 헷갈릴 만한 게 또 있거든요.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중심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것도 중심과 중심이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이거는 한 파장이 아니에요. 왜냐면요.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두 지점은 위치는 같아요. 근데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두 지점이 결코 같은 지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
보라색 점이 하나는 아래로 움직였고 하나는 위로 움직였죠. 한 점은 아래로 움직이는 중이었고 하나는 위로 움직이는 중이었다는 얘기예요. 그 얘기는 다른 상태라는 얘기죠. 위치는 같은데 상태는 다릅니다.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위상이라고 하고요. 결국 이 두 지점은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파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. 파장이라는 의미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세요.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거리를 파장이라 한다.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 진동수는 무엇이냐? 진동수는 1초가 중요하거든요.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냐? 라는 뜻이에요. 1초 동안 진동 몇 번 했니? 근데 이 그림에서는요, 진동수를 알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이건 그냥 정지된 장면이잖아요. 그렇죠? 진동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움직여야 됩니다. 한번 진동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깃발로 하나 지점 딱 표시해 두고요. 1초 시계를 준비했어요. 1초 시계는 1초에 한 바퀴 도는 시계인데요. 저 깃발에 꽂혀 있는 저 부분에 있는 노란색 공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을 할 텐데 과연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보세요.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! 공이 진동을 하죠. 자, 한번 헤아려 보세요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자, 1초에 2번 진동하죠. 1초에 2번 진동. 이 얘기는요, 진동수가 얼마니? 라고 물어봤을 때 숫자로만 대답한다면 2예요 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. 물론 단위를 얘기해줘야 되겠죠. 단위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고요. 이 F는 진동수의 기호예요. 진동수 F, 프리퀀시의 F고요. 이 F가 2Hz다. 이 뜻은 1초에 2번 진동한다. 이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주기는 뭐냐면 1회 진동에 필요한 시간이에요. 시간. 1회가 중요하고요. 또 시간이 중요합니다. 한 번 진동하는데 시간이 몇 초 흘렀니? 라는 뜻이에요. 근데 지금 장면은 1초에 2번 진동한다 그랬잖아요. 이 문장을 1회 진동으로 맞춰주면 시간이 바뀌겠죠? 시간이 2분의 1초로 바뀌겠죠. 즉 주기는 2분의 1초다. 한 번 진동하는데 2분의 1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주기는 시간이에요. 시간인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. 진동수는 횟수고요. 자, 여기서 진동수와 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닮았죠? 그렇죠? 이 둘의 관계는 역수 관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나 주기 하나만 구해도 뒤집어 버리면 하나를 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진동수와 주기 F랑 T를 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F는 T분의 1이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. 그렇죠?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? 10초 동안에 60번 진동했어요. 그럼 진동수가 얼마일까요? 진동수의 의미 1초에 몇 번 진동했냐죠. 10초에 60번이다. 그 얘기는 1초에 6번 진동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식으로 쓰면 진동수 F는 10초분의 60번. 그럼 10분의 60 하면 6Hz가 나오겠죠. 자,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 더 해볼게요. 2초 동안 40번 진동했다. 그럼 진동수가 얼마일까요? 2초 동안 40번.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진동했냐죠. 그러면 바로 나오죠. 1초에 20번 진동했구나. 그럼 진동수를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해보면 진동수 F는 2분의 40Hz다. 결국은 20Hz 똑같죠. 다음 15초 동안 60번 진동하면 이건 뭘까요? 15초 동안 60번. 그러면 1초에 몇 번 진동했을까요? 바로 암산이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아, 1초에 4번이구나. 암산이 안 되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. 15초분의 60번. 그러면 4Hz 똑같죠. 자, 하나만 더 해볼게요. 1분 동안 120번 진동했다. 분이 나왔네요. 여러분 뭐 겁낼 필요 없습니다. 분 그냥 초로 바꿔주면 60초잖아요. 60초에 120번 진동이다. 바로 암산이 되면 바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. 1초에 2번이구나. 암산이 안 되면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. 60초분의 120Hz 즉 2Hz 이렇게 나오겠죠. 자, 그리고 나서 뭐 주기를 구해보세요. 그러면 진동수 구한 거 그냥 뒤집어 버리면 돼요. 요렇게요. 그럼 6Hz는 6분의 1초, 20Hz는 20분의 1초, 뭐 4Hz, 2Hz는 각각 4분의 1초, 2분의 1초 이렇게 되겠죠. 어렵지 않죠. 그렇죠? 이번엔 파동의 속력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속력이라는 건 우리 시간분의 거리라고 우리 외웠잖아요. 그렇죠? 아니면 이해를 했던가요? 그렇죠? 근데 이 파동의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이 시간과 거리에 각각 뭘 넣어야 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우리가 앞에서 계속 시간 강조했던 거 있죠.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. 바로 주기죠. 그리고 거리는 뭐였죠? 거리 아까 자로 잰 거 바로 한 파장의 거리였죠. 1회 진동에 걸린 시간을 주기, 1회 진동에 이동한 거리를 파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주기분의 파장.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요,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. 요거를 예쁘게 한 줄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주기 대신에 진동수를 넣으면 되거든요. 이 주기는 진동수 역수관계니까 이 T분의 1 대신에 F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. 그럼 이렇게 되겠죠. F 곱하기 람다.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이 식 많이 쓸 텐데 파동의 속력 V는 F 람다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
이 두 가지 매질에서 진동하는 두 진동이 있는데, 두 파동이 있는데, 하나는 매질 A에서 진동하고 있고 하나는 매질 B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. 딱 보니까 진동수가 같죠? 그렇죠? 진동수가 같다는 얘기는 동일한 주기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. 그렇죠? 그리고 이 장면을 딱 캡처해서 보면 위에 있는 거는 파장이 길고요. 아래에 있는 건 파장이 짧아요. 그렇죠? 그리고 누가 더 빠르니 물어봤을 때 위에 있는 게 더 빠르네요. 아래에 있는 게 느리네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이 파장과 이 파동의 속력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파장이 길게 보인다는 얘기는 빨라서 길게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? 그리고 파장이 짧게 보인다? 이거는 느려서 짧게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?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V는 F 람다잖아요. 여기서 위에 있는 거는 이 속도가 크기 때문에 파장이 작고요. 또 밑에 있는 거는 속도가 작기 때문에 파장이 짧게 나타난다는 얘기죠. 정리하면 같은 진동수일 때 파동의 속력과 파장의 길이는 서로 비례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연습 한번 해볼까요? 파동의 어느 한 순간의 모습입니다. 가로는 X축, 세로는 Y축. 지금 물리적인 거리예요.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표시를 해놨고요. 이 진행한다는 방향, 이 표시가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.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4m인 부분에다가 P라는 점을 한번 정해놨어요. 그리고 이 P라는 점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, 그 Y축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집니다.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네요. 그쵸? 근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오르막길을 오르는 거 아니에요?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. 진행 방향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. 지금 파동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쉬프트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P가요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P가 아래로 움직이죠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렇게 아래로 그리는 방향으로 먼저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. 요거 되게 중요해요.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세요. 자, 그리고 나서 진폭, 주기, 속력, 파장, 진동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. 진폭 한번 찾아볼래요? 진폭은 쉽죠. 요 길이를 보면 돼요. 요 길이에 따르면 진폭은 2m가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 파장 찾아볼까요? 파장은 자로 재본 거예요. 캡처를 하고 왼쪽에 있는 그림이겠죠. 사진을 찍고 자로 대보는 거죠. 그때 요 길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요 길이를 재보면 4m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. 자, 그 다음 주기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어요. 한번 제자리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 바로 4초죠. 2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. 2초는 다른 위상이에요. 0초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만 2초에서는 올라가고 있거든요. 상태가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0초와 4초, 즉 4초가 주기가 되겠죠. 그리고 진동수를 구하고 싶으면 주기를 뒤집어라. 그러면 4분의 1 단위는 헤르츠가 되겠죠. 그렇죠? 자, 그다음 속력 구해볼까요? 속력은 V, 파동의 속력 V는 F 람다. F가 4분의 1, 람다가 4, 즉 곱하면 1이 되겠네요. 단위는 미터/세크가 되겠고요. 자, 이런 문제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이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걸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. 자,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죠? 파동이라고 부르죠. 자, 두 번째, 파동은 에너지가 퍼져나갈 뿐 이것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. 바로 매질이죠. 그렇죠? 세 번째,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나란한 파를 종파라고 하고요. 수직한 파를 횡파라고 한다. 여러분 다 알고 있죠? 자, 종파에는 이것, 초음파, 피파 등이 있어요. 이게 뭘까요? 소리죠. 그리고 횡파에는 물결파, 이거, S파가 있어요. 좀 기네요. 바로 전자기파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파동의 가장 높은 곳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. 두 글자, 마루라고 하고요. 낮은 곳을 한 글자로 골이라고 하죠. 그리고 파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. 다음,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뭐라고 하죠? 파장이라고 하고요. 이거는 자로 잴 수 있다 그랬어요. 화면을 정지해 놓고 자로 재면 그게 파장입니다. 자, 그 다음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부르는 말이 있죠. 진동수라고 하고요. 1초가 중요하다 그랬어요. 그리고 1회 진동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라고 했고요. 이 둘의 관계,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 관계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. 마지막,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? V는 F 람다, F는 진동수고 람다는 파장이었죠. 그래서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. 아시겠죠?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반복을 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파동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